반갑습니다. 오하베TV입니다. 이번에 보실 내용은 참거짓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 참거짓 유형 자체는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래도 나름 팁이라고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그 포인트를 짚기 전에 먼저 보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참거짓 유형이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경우의 수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참거짓 유형을 딱 만났을 때 보통 이거 정말 다 확인해 봐야 돼? 라는 생각을 좀 하시거든요. 물론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일일이 다 해서 해결되는 경우가 아니라 어떤 팁이나 아니면은 다른 상황에 의해서 조금 더 빨리 풀릴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일단 기본 틀은 경우의 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실제 경우의 수를 구해야만 답이 나오는 그런 유형에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좀 오픈마인드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기 때문에 일단 경우의 수가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물론 문제의 유형 또는 주어지는 조건의 유형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일단 경우의 수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이 경우의 수를 줄일 수 있는 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첫 번째가 모순이죠. 가볍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모순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는 참이고, 다른 하나는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다른 하나는 참이고 다른 하나가 거짓이 되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두 개의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제시된 명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자, 두 명제가 참, 거짓, 참, 거짓 네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모순이라는 것이 발견이 되면 하나는 참, 하나는 거짓이기 때문에 네 가지 경우 중에 참, 거짓 참밖에 안 됩니다. 즉, 경우의 수가 절반으로 줄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일 명제가 있습니다. 이 동일 명제라는 게 뭐냐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참이든지 아니면, 자, 여기서 제가 또는이란 말을 쓰지 않고 아니면이라고 하는 것은 둘 다 참이든지 아니면 둘 다 거짓이 돼야 돼요. 둘 다 거짓. 됐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또는이라고 하면은 둘 중 적어도 하나를 만족해야 된다라는 좀 애매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아니면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참, 거짓 중에 참이거나 거짓이거나 이것만 되기 때문에 역시 경우의 수를 절반으로 줄입니다. 그래서 모순이나 동일 명제를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가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자,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 제가 플러스 알파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방금 모순을 좀 봤었어요. 모순. 그죠? 모순. 이 모순, 즉 모순 명제를 발견했다. 이 상황 중에서 만약에 참이 한 개이거나 아니면 거짓이 한 개인 경우 이 경우에 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 예를 들어서 명제가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A, B, C. 그렇죠? A, B, C 명제가 세 개가 있다. 근데 여기서 A하고 B가 이거부터 얘기해야겠네요. 참이 두 개고 거짓이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자, 참이 두 개고 거짓이 하나다 그랬는데 A하고 B가 뭐예요? 만약에 모순이 됐어요. 모순.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되냐? 둘 중 하나는 참이고 하나는 거짓이죠. 즉, 두 개가 참이고 나머지 하나가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는 참이고 하나는 거짓이래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이 된다는 얘기죠. 무조건.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A가 맞다 틀리다 이런 걸 따지면서 가게 되는데 그러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참이나 거짓이 하나다라고 한다면 나머지는 참이 한 개다라는 얘기는 나머지는 다 거짓이라는 얘기고 거짓이 하나라는 얘기는 나머지는 모두 다 참이라는 얘기거든요.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둘이 모순이라는 것이 발견이 되면 나머지 하나는 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됐죠? 물론 거짓이 두 개고 참이 하나다라고 했다면 이 둘이 모순이다 그러면 둘 중 하나가 참이고 하나가 거짓이니까 얘는 거짓이 될 수도 있겠죠. 됐죠? 자, 이래 버리면 얘를 기준으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상황. 자,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한 두 개 정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강력계 형사인 우제는
강력 범죄를 담당하고 있다. 최근 금은방 싹쓸이 사건의 용의자로 4명이 지목되었다. 이 중 3명이 진실을 이야기하고 1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이랬네요. 역시 3명이 진실, 1명이 거짓.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문제에서 모순이 발견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둘 중 하나는 참이고 하나는 거짓, 나머지는 모두 다 진실이니까 참인 거죠. 됐죠? 자, 범인과 거짓말을 한 사람을 차례대로 나열하시오. 범인 먼저, 거짓말을 한 사람 나중입니다. 자, 한번 보죠. 일단은 착각하면 안 되니까 자, 참이 몇 명이라고요? 참이? 참, 셋. 거짓이 하나예요. 일단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애비는 저는 범인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됐죠? 근데 일단 얘네들은 나중에 보시고요. 애비가 범인입니다. 그랬습니다. 김효진이. 그렇죠? 저는 범인이 아닙니다. 애비가 범인입니다. 이러면 둘은 일단 모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애비하고 김효진이 모순이기 때문에 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참, 하나는 거짓이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간디하고 테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테스는 무조건 참인 거죠. 그럼 얘네를 기준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2개입니다. 범인이 누구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자, 그럼 일단은 볼게요. 자, 순서대로 간, 태, 그 다음에 기. 일단은 간디는 뭐라고 했냐면은 테스는 범인이 아니에요. 일단 간디는 참이죠. 그 다음에 테스도 참이고 테스가 범인이 아니래요. 됐죠? 그 다음에 테스는 뭐라고 했냐? 김효진이 거짓말했대. 그러니까 일단은 테스는 뭐예요? 참이니까 김효진이 거짓말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애비는 참말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을 말한 사람은 범인이 아니래요. 됐죠? 그리고 나서 애비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범인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럼 애비가 한 말도 참이잖아요. 자, 됐습니다. 그래서 범인은 누가 되는 거예요? 간디가 범인이 되는 거죠. 간디가 범인.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김효진.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게 아니면 어떻게 되냐? 애비가 참말했는지 거짓말했는지 그게 아니다 라고 한다면은 애비가 이렇게 됐겠죠. 애비가 참이냐 거짓이냐 했으면 애비는 참이었을 거예요. 해봤으면. 왜냐면은 애비가 거짓이다라고 하면 아마 모순이 발견됐을 겁니다. 이 문제에서. 자, 그 다음에 간디가 참이다 거짓이다 이렇게 따져야 된다고 일일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에서는 모순이 되는 것, 즉 특히 거짓이 하나다 참이 하나다 이런 유형은 특히 모순을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동일 명제에 대한 것도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것도 경우의 수를 줄이는 방법이고요. 됐죠? 자, 그래서 범인은 간디,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사람은 김효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자, 이번에는 어느 회사에서 저번에 인턴으로 선발한 사람은 A, B, C, D 이렇게 4명이래요. 그렇죠? 그러나 이 중에 한 명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4명의 인턴 중에 1명이 거짓말을 한대요. 슬픈 내용이죠. 4명의 인턴 중에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탈락한 사람이 누구냐? 자, 앞에 했었던 문제는 거짓말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거짓말한 사람하고 범인 2가지를 얘기했었는데 여기서는 뭐만 물어본 거예요? 탈락한 사람이 누구냐? 즉 앞에 문제 기준으로 본다면 범인이 누구냐만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거짓말이 누가 했는지 물어본 게 아니라. 근데 이 문제도 역시 거짓말을 누가 했는지는 얘기해 줘야 돼요. 그거를 잡고 그리고 나서 누가 탈락했구나라고 보셔야 됩니다. 볼게요. 자, 한 명만 탈락했어요. 자, A, 나는 탈락하지 않았어 그랬습니다. 됐죠? A, 나는 탈락하지 않았어. B도 아니고 C도 아니야. 근데 보시게 되면 공통으로 나는 탈락하지 않았어는 A, B, C, D가 모두 공통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건질 게 없는 거예요. 이 말 자체로는. 그렇죠? 자, B, 나는 탈락하지 않았어. A도 탈락하지 않았지만 D는 탈락했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B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탈락하지 않았는데 D는 탈락했대요. 됐죠? 그럼 D 한번 가볼게요. 나는 탈락하지 않았어. 그럼 일단은 B하고 D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일단 모순이 되는 거죠. 왜? B는 D가 탈락했다 그랬는데 D는 뭐예요? D는 나는 탈락하지 않았어라고 했거든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 B는 탈락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탈락한 사람은 B하고 D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일단. 됐죠? 왜냐면 둘 중에 하나가 참이고 하나가 거짓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탈락해야 됩니다. B가 맞다면 D가 탈락, D가 맞다면 B가 탈락. 자, 이렇다면 A하고 C는 일단 어때요? 참말을 했어요. 됐죠? 좀 볼게요. 자, 좀 협소한 공간이긴 하지만 A, B, C 여기 한번 써볼게요. A, B, C, D.
자, A는 참말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B가 탈락 안 했어요. C도 탈락하지 않았습니다. 됐죠? C도 탈락하지 않았다. 자, 그 다음에 C는 A도 탈락하지 않았어요. B도 탈락하지 않았고. 끝났습니다. D가 탈락이에요.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B하고 D를 안 봐도 누가 탈락했는지가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나는 탈락하지 않았어. B는 A도 탈락하지 않았지만 D는 탈락했어 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B가 참말을 한 거고요. D는 뭐라고 했어요? D는 나는 탈락하지 않았어. 그럼 나는 탈락한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물론 뒤에까지 좀 더 보시면 B는 탈락했지만 C는 탈락하지 않았어 라고 했습니다. 그럼 보면은 나는 탈락하지 않았어가 거짓말이지? 오케이. 그러니까 탈락한 거야. B는 탈락했지만 B 탈락 안 했어. 오케이. 탈락 안 한 거야. 근데 C는 탈락하지 않았어. 그럼 C는 탈락한 게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D는 이런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얘기했다 하더라도 이 말한 것 자체 있잖아요. 어떤 얘기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이 내용의 일부만 거짓말이어도 거짓말인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D는 나는 탈락하지 않았어. 이 부분에서 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는 사실 다른 게 맞는 게 온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D가 거짓말한 것에는 하는 변함이 없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물론 D가 말한 것은 부정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일단은 D가 거짓말했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거짓이나 참이 하나인 경우만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죠? 하나만 있을 때. 그러면은 모순이 발견됐다 그러면은 나머지가 뭐 참이나 거짓이 되는 걸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두 개가 되거나 그 이상이 돼버리면 또는 두 개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게 되면 그거는 어느 정도 경우의 수에 대한 것을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일단 하나짜리는 이렇게 좋은 팁이 있으니까요.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